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아침 판 안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산절입니다. 네. 확실히 둘이 하니까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한 게 좀 있네요. 네, 그리고 시장도 2,500을 겨우 버티긴 했습니다. 버텼습니다. 네. 예, 요거 안 밀리고 버텨줘야 그나마 추세가 유지되는데요. 여기서 요거까지 밀리면은 제대로 상승 추세가 끝나가는 거죠. 네. 그래도 코스피가 7거래일 만에 반등입니다. 6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하락만 하다가 오늘 드디어 반등을 했는데 장중에는 좀 많이 반등하더니 네.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을 해서 0.17% 정도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은 2차 전지가 오늘은 좀 에코프로나 이런 대형주 위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1.3% 정도 코스닥 반등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원달러 환율 오늘 조금 더 올라서 1342.6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원달러만 문제가 아니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4.3% 올라갔어요. 4.3 돌파했습니다. 네, 예, 이게 지금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뭐 이번 주 와서는 뭐 크게 움직이진 없지 않겠어 했는데 아직 아니네요. 네. 네. 대외적으로는 계속 불안한 이슈는 좀 계속 깔고 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네. 홍콩 증시는 항생 지수는 1.7%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상해도 0.7%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LPR 금리를 예상보다 조금 내렸어요. 네, 조금 이따 뭐 중국 마감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섹터가 ST바이오센서가 오늘 6% 반등하는 바람에 1등으로 기록을 했고요. 종이목재 섹터가 1% 올랐습니다. 무림페이퍼, 깨끗한 나라, 대형 포장, 시총이 큰 종목은 아닌데 오늘 좀 급등을 했고요. 영풍재진이 1.4% 정도 반등했습니다. 화학 섹터에서는 상한가가 막 속출하네요. 휴비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요즘엔 뭐 초전도체는 지고 맥신 테마주가 이제 다시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관련주들이 뭐 지난주에도 상한가 가더니 오늘도 상한가를 가고 있고, 효성화학은 13% 올랐습니다. 율촌화학도 10%, 한화솔루션도 7%, 금호타이어, 금양 5%, 4%씩 올랐습니다. 네. 네, 섬유유복 섹터가 제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 좋지 않죠. FNF나 이제 한섬 이런 브랜드 업체들은 2%, 1%대씩 하락을 했고요. 한세실업 같은 뭐 OEM 업체도 오늘은 1%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건설 섹터가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락을 했는데요. 삼부토건이 8%나 하락을 했습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삼부토건 많이 올랐었나요? 많이 올랐었죠. 네, 이유 없이 많이 오른 주식이에요. 건설주 중에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도 1%대 정도 하락을 하면서 건설주가 그렇게 쉽게 반등은 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부동산 가격은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한 것 같아요. 올해 들어와서. 네,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은 삼천리, 서울가스가 2%대 하락을 하면서 이 두 종목은 다 예전에 그 라더견 사태 때 그때 좀 하한가 많이 맞았던 그 회사들인데, 아직도 이 라더견 사태 때 그 하락한 회사들이 제대로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한때 뭐 다올투자증권 이런 회사는 슈퍼개미가 막 지분을 막 대량으로 매수해가지고 단기 좀 급등하고 이러기도 했었는데, 다시 이제 그냥 왔다 갔다 밑에서만 계속 돌고 제대로 된 반등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수급이 한번 원래 수급이 없던 종목이잖아요. 수급이 없었는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물린 수급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물량 부담은 참 센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뭐 맥신 테마주가 아까 말씀드린 휴비스 말고도 좀 많이 있습니다. 뭐 태경산업, 경동인베스트, 코닉 오토메이션 다 막 맥신과 뭐 조금만 엮여도 다 막 상한가를 기록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초전도체는 오늘 좀 뭐 하한가도 가고 막 20%대 하락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급이 참 일로 쏠렸다가 절로 쏠렸다가 하는 장인 것 같고, 이럴 때 단타 매매 잘못했다가 참 물리기 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코인 장세네요. 계속 이런 일들이 아직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네. 네. 그리고 이런 개인 투자자들을 꼬시는 글들이나 이런 뭐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안 사면 뭐 큰일 날 것처럼 마케팅도 하고. 주식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먹는 게임이 아니라 안 깨지는 게임이에요. 이거 깨닫기까지는 돈이 잘 안 모이실 거예요. 모였다 없어졌다 모였다 없어졌다 계속 그럴 거예요. 엄청나게 돈 벌어서 야 나 신세 고쳤어 이러다가 어느 날 보면 나 망했어, 이게 반복될 겁니다. 근데 먹는 게임이 아니고 안 깨지는 게임을 알게 되시면 그 다음부터는 규모가 어떻게 되든지 계속 자금이 쌓일 겁니다. 그거 깨닫기까지 좀 시간 좀 걸리실 거긴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경험해봐야 돼.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 먹어. 저도 그랬으니까. 네. 그리고 이런 거에 한 번 맛들리면 잘 못 빠져나와요. 안 보이지. 네. 한번 이걸로 먹는 경험을 해보면 그 다음에 잃더라도, 그리고 다시 이제 손익이 마이너스로 가더라도 쉽게
이런 걸 떨치고 다시 가치주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는 하기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오늘 한화오션이 유상증자를 2.5조 원 규모로 굉장히 대규모로 추진한다라고 공시가 아니라 보도로 나왔습니다. 요즘 계속 공시 상황이 보도로 먼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후에 기사로 먼저 알려지면서 주가가 조금 하락세로 바뀌었는데요. 일반 공모 유상증자로 2.5조 원 규모 추진하기 위해서 주관사를 5곳 선정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관사를 5곳이나 선정을 했네요. 아무래도 규모가 굉장히 커서 그런지 이게 사실이라면 네, 이렇게 많은 5곳이나 선정을 했고요. 시가총액이 한 8조 원 초반대 정도 되니까 한 30% 규모로 유상증자를 하는 거죠. 굉장히 큰 물량입니다. 30%면. 그럼 이걸 어디다 쓰느냐? 신종자본증권 상환에 쓴다고 합니다. 이 신종자본증권은 잔액이 2조 3천억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자 비용으로도 연 25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요거 부담 해소를 위해서 조기 상환 대금에 쓴다고 하고요. 연초부터 주가가 지금 한 100% 정도 상승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이 시점이 딱 유상증자를 결정하기 좋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유상증자가 뭐 호재로 다가오려면 뭐 정말 사업성 있는 ROE 잘 나오는 사업에 이제 캐펙스를 늘린다거나 이렇게 이제 쓰면은 호재로 받아들이는데 뭐 단순 부채 상환이나 이런 걸로는 조금 이렇게 호재로 인식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가 들리는 만큼 자사주 소각도 같이 들려야 되는데 페어로 우리는 페어가 한쪽밖에 없어. 짝배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유상증자를 할 수는 있지. 근데 유상증자를 하고 났으면 나중에 자산 소각 같은 거 하면서 자본을 좀 줄여서 주주 가치를 높여줘야지. 주주 가치 희석만 있잖아요. 짝배기야, 짝배기. 짝배기가 아닌가? 짝배기가 뭔가요? 짝배기가 맨손잡인가 그러면? 반똥짜리라고, 반똥짜리.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문제가 많죠. 자본시장은 개인들한테 돈 뜯어먹는 거는 잘해도 돈 높여주는 거는 잘 못하더라. 안타깝게. 네,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HMM이 지금 매각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비 입찰을 오늘 5시에 마감을 한다고 합니다. 인수 후보가 SM그룹, 그다음에 LX, 하림, 동원 대부분 좀 중견기업들이 많이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독일의 최대 컨테이너 선사 이름이 하팡로이드, 여기도 지금 인수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인수 자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6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 보니까 이번에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업체들은 조금 자금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FI들, 이 재무적 투자자와 좀 협업을 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인수 후에는 그래서 이 많이 인수 자금이 투여가 되는 만큼 배당으로 좀 빨리 회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는데요. 지금 현금성 자산이 12조 원 가량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당으로 좀 회수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긴 합니다. 네, 오늘 근데 뭐 예비 입찰 마감을 해도 참가한 기업들 뭐 명단은 공개를 딱히 하지는 않는다고는 합니다. 네. 이것도 정말 오래된 이슈인데 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업하고 잘 합이 맞는 기업하고 합쳐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코스맥스 요즘에 굉장히 좀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화장품 주식 있죠. 기존 화장품 주식은 완전히 다르게 움직여요. 네. 그렇죠. 이 잘 나가는 ODM 업체인데 중국 법인이 따로 물적 분할 상장하지 않을까, 이런 리스크가 기존 주주들한테는 계속 영향을 미쳐왔던 그게 하나의 악재 요인이었는데 그 리스크가 좀 소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법인 이름이 코스맥스 이스트라고 하는데요. 코스맥스 이스트 지분은 지금 코스맥스가 88% 갖고 있고 나머지 재무적 투자자가 10%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19년도에 이 재무적 투자자한테 약속했던 게 있어요. 우리가 IPO를 시켜서 엑시트하게 해주겠다. 근데 그 약속을 지금 선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IPO를 하는 게 아니라 차등 유상 감자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차등 유상 감자, 뭐 유상 증자는 돈을 더 받아가지고 신주를 더 발행을 하는 건데, 유상 감자는 돈을 주고 주식을 더 없애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FI들이 투자 자금을 다시 돌려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FI한테 이제 엑시트를 해주는 방안으로 차등 유상 감자를 한다고 하고, 차등 유상 감자에서 FI 지분 없앴으니까 코스맥스의 지분이 88%에서 97%까지 확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삼성증권에서 이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유상 감자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 한 다음에는 재원 확보를 위한 뭔가 기업의 액션이 좀 뒤따를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살짝 불안하긴 하죠. 네. 일단 회사에서는 코스맥스에서
유상증자를 통한 재원 확보 가능성은 적극 부인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코스맥스 이스트의 제3자 배당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뭐 사채 발행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서는 존재한다고 하는데, 뭐 FI들 유상 감자해서 지분 다시 돌려주고 엑시트하게 해주고 3자 배정 유상증자 또 해가지고 다시 받으면 뭐 결국 기존 주주한테는 똑같은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IPO 리스크가 없어졌다는 게 좀 거기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바닥에서부터 100%도 넘게 올라왔습니다.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이 코스맥스 중국 법인 IPO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주가에는 굉장히 막 악재로 작용하고 막 하락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다 뚫고 최근에 ODM 업황이 주가가 뭐 거의 신고가 부근까지 올려놓게 됐습니다. 네. 네. 중국 회사들 뭐 그 로컬 브랜드 그리고 인디 브랜드 그 인기가 이 코스맥스 같은 ODM 업체들의 경쟁력을 좀 많이 올려줬고요. 그리고 2차전지가 오늘 좀 많이 급등했습니다. 에코프로가 초반부터 조금씩 계속 오르더니 나중에는 뭐 9%까지 급등해서 끝났고요. 에코프로 BM도 5% 상승했습니다. 금양 4%, 코스모 신소재 4%, 포스코 퓨처엠도 2%대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뭐 코스모 화학은 한 3% 떨어지고 삼성 SDI, SK IT, LG 엔솔은 뭐 1에서 2%씩 정도씩 좀 하락을 하면서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뭐 상승했다 하락했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KB자산운용에서 인버스 ETF를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지수 ETF, 지수 인버스, 뭐 WTI, 유가 인버스 이런 것들은 많았잖아요. 네. 근데 특정 업종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2차전지 인버스 ETF를 출시하는 거는 이번에 처음이라고 해요. 네, 뭐 채권 인버스 뭐 이런 것들까지는 있었는데 진짜 특정 업종을 인버스로 하는 거는 첫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운용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수요가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운용사 입장에서야 뭐 그 거래 많아지고 수수료 그래서 커지면 그게 장땡이니까요. 그렇죠. 네. 이걸 사는 이 ETF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제 펀드를 사는 거랑 똑같으니까 네, 운용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뭐 영향에 대해서는 이 정방향 ETF만 있었는데 이제 역방향 ETF까지 생기면 절로 쏠렸다 일로 쏠렸다, 안 그래도 요즘 변동성 큰데 ETF까지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면 수급에 따라서 등락 변동성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보통 ETF 나올 때가 그 꼭지잖아요. 인버스 단기 테마 ETF가 나올 때가 네. 예, 인버스 ETF가 단기 꼭지를 보여준 걸 수도 있겠네.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네, 항상 그 ETF 나오면 항상 꼭지 거의 뭐 꼭지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매우 높은 확률이에요. 예. 메타버스 인기 많을 때 메타버스 인버스 출시했더니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였고 메타버스 나오면서 조금 더 갔죠. 항상 이제 조금 더 가긴 합니다. 네, 조금 더 간 다음에 네. 이제 꺼졌죠 메타버스가.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2차전지가 급등했다가 조금 하락세가 나오니까 또 밑으로 배팅하려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많을 거다라고 운용사에서 생각을 하고 이런 상품을 출시를 하면 이 조금만 더 갔다가 다시 이제 거꾸로 간다. 반등할 수도 있죠. 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 방향성 배팅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투기판이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뭐 밸류에이션에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뭐 돈 넣고 돈 먹기 뭐 자꾸 이런 식으로 가서 질이 굉장히 나빠지네요. 네. 네, 뭐 이런 게 나오면은 계속 이제 방향성만 잡고 샀다가 팔았다가 인버스 갔다가 사실 제일 어려운 거거든. 어렵죠. 확률이 제일 떨어지는 거예요. 위 아래 홀짝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50% 확률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내 심리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50%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고 수수료까지 감안해 보면 승률이 50%가 안 돼요, 절대. 그러면 그 50% 안 되는 확률 가지고 투자한다? 확률이 되게 높게 투자하고도 잘 안 되는 게 여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따져보고 야 이건 진짜 오를 수밖에 없어. 확률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 해도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홀짝 개념으로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기가 과연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자주 하면 이런 단기 트레이딩 자주 하면 뭐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긴. 하여튼 거래 많이 하시면은 뭐 다른 사람 좋은 일만 시켜주시는 거예요.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오늘 그 전 업종의 실적 컨센서스가 최근 3개월 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니까 대부분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상승을 하는 게 자동차랑 증권주더라고요. 네. 네.
증권회사든 뭐 거래 많아지면 신나지 뭐. 네. 자동차는 근데 실적 컨센이 올라가도 주가는 그냥 그렇습니다. 그거는 전 세계 자동차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 그리고 오늘 바이오 업종에서는 특히 이제 한 번씩 한 종목 두 종목씩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노맨 컴퍼니가 오늘 18%나 급등했습니다. 지노맨 컴퍼니 하면 예전에 4월 달에 마이크로바이옴 그 미생물 가지고 뭔가 치료제를 만드는 이런 테마로 2배 갑자기 급등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그 이후로 주가가 더 밑으로 빠져가지고 참 걱정이 많이 됐었던 회사인데 최근에는 또 라이센스 아웃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노맨 컴퍼니 대표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항암제 부분에서 해외 제약사와 구체적 거래 조건을 논의 중이고 기술 이전을 위한 막바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내에 기술 이전하도록 하겠다. 이런 언급을 해서 오늘 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시노펙스라는 회사는 국내 최초로 혈액 투석기 식약처 GMP 인증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연 200만 개 캐파 구축했고 국내 시장에 대해서 2025년까지 독점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유바이올로직스 여기는 그 지노맨 컴퍼니처럼 한때 이 코로나 백신 개발한다고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가 한 6만 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8천 원대까지 급락했던 회사인데 오늘 상상인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경쟁사가 인도 회사인가 봐요. 샨타 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콜레라 백신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유바이올로직스랑 둘만 생산을 했나 보죠. 여기서 이제 생산 중단을 한 거예요. 경쟁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유바이올로직스의 시장 점유율이 100%가 됐다. 그러면서 반사수혜를 전망을 했고요. 4분기에는 이제 유니세프한테 콜레라 백신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유바이올로직스도 거의 20% 가까이 급등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도 오늘 좀 루머가 좀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아요. 상해 국제공항이랑 배군 국제공항이 한때 하한가를 갔다가 다시 좀 반등을 했다가 오늘 한국 시장 끝날 때쯤 보니까 둘 다 9% 이상 하락을 한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루머가 돌았는데 일단 공항 면세점 계약이 변경이 되면서 인센티브가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칠 것이다. 시장 예상치가 한 20에서 25% 정도였는데 한 15에서 20%까지 기대에 못 미친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는 루머가 확산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루머가 국태군안이라는 중국의 한 증권사의 소비재 애널리스트 톡방에서 나온 얘기다까지 루머 내용이에요. 네.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서 시장에 영향을 끼쳤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해당 루머가 나오니까 이 두 회사뿐만 아니라 그 같은 업종에 속해 있던 다른 주들도 좀 하락에 영향을 끼쳤거든요. 네. 근데 오후 들어서 이제 상해 국제공항 측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해당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국태군안증권 그 해당 애널리스트도 내가 보낸 메시지 아니다 이렇게 입장 표명을 했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지네요. 네. 네, 뭐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 텔레그램 밭글 때문에 뭐 그거 돌기만 하면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막 상승하고 다시 떨어지고 막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네. 중국 시장에서도 오늘 요즘에 좀 루머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결국 사실인지 루머인지는 뭐 가봐야 알겠지만 맞아요. 저도 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원래 이 정도로 급락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뭐 10% 상한가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빨리 도달하는 경우도 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중국 증시도 그렇고 지금 일본 증시도 그렇고 해외의 금융이 좀 안정돼 있는 게 오히려 한국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서 빨리 좀 채권 시장부터 안정이 되는 게 급선무 아닌가 하는 생각 계속 듭니다. 네, 벌써 미국 10년물 4.3, 미국 2년물은 거의 5% 근처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죠. 네, 장기물이 많이 움직여요. 변동성이 많이 커졌어요. 지금 그러면서 그 아시아 쪽에 그 환도 상당히 많이 튀는 흐름들을 보여줘서 이렇게 되면은 편안하게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금융시장의 안정이 조금 무선되는 게 좀 필요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